오랜 시간 동안 가진 구박을 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빛을 볼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형기동 헬기 수리온의 이야기입니다. 노후화된 500MD와 UH-1H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헬리콥터 수리온이 2013년에 개발을 완료했으니 전력화되어 활약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수리온은 지독한 비난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회전익 항공기이다 보니 기능과 성능에 여러 문제도 발생하긴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안 좋은 평가를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랬던 수리온이 해외 에어쇼에 초청을 받고 심지어 수출길까지 열린 것입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무기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제는 회전익 항공기까지 그 대열에 합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의 수출 가능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노려보며 전전긍긍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에어쇼에서 한국산 헬기들이 시범 비행을 하며 해외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건데요. 에어쇼에 참가한 수리온은 수직으로 하강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상승 및 선회하는 등 상당히 난이도 높은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어쇼의 수리온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던 특징이 로터 밑에 있는 엔진흡 기구의 모양새입니다. 동그란 구멍 2개가 나란히 뚫려 있는 모습이 마치 콧구멍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국내의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성능을 떠나서 이 생김새 때문에 수리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바이 하늘을 알고 있는 수리온을 보면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마개를 한 것처럼 2개의 흡기구 앞으로 돌출된 구조물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필터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환경이다 보니 엔진흡 기구에 에어 필터를 설치해 모래와 먼지의 유입을 막고 원활한 기동을 보장한 것입니다. 제작사인 카이가 본격적인 수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역량이 독자적인 생산과 목적에 따른 다목적 개량이 가능할 정도로 완숙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이 빛을 발한 것인지 아랍에미리트는 지체 없이 바로 협상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수리온을 구매할 생각으로 에어쇼에 초청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두바이 에어쇼 현지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올해 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한국산 헬리콥터 구매를 협상하고 있다고 제조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카이 회전익기 사업부의 조석준 수석연구원은 두바이 에어쇼에서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카이의 수리온을 원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수리온은 조종사 2명을 포함해 18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수리온의 해상형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조석준 연구원은 기존 KUH에 있는 총기 대신 레이더가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 뉴스에 현재 이 항공기를 군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리온은 무엇보다도 병력 수송 및 항공화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출형 모델의 출력은 1855마력의 GET701K 터보샤프트 엔진 한 쌍에서 나옵니다. 최대 속도는 147노트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19,20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동안 2023년까지 수리온 수출 300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온 대한민국으로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중동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중동의 사막에서 고온 테스트 등을 끝마쳤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래를 걸러줄 필터까지 설치된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수리온 KUH-001인데요. KUH-001에는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인 MAH의 기반 기술이 적용되면서 수송 헬기임에도 준수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소 8발 이상의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탑재된 것인데요. 기존 기동 헬기용 수리온이 K16 7.62mm 기관총 두문을 탑재한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화력 증강입니다. 또한 KUH-1을 기준으로 미국 가민사의 최첨단 항전 시스템인 가민 G5000H와 터치패드 컨트롤러가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손가락만 까딱하는 것으로도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교통감시 시스템, 비행관리 시스템, 전자 체크리스트 항목, 원격 오디오와 인터콤 시스템은 물론 교통과 날씨, 엔터테인먼트 및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컨트롤러까지 적용해서 화면의 선명도는 높였고, 또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 항법장치와 통신장비 듀얼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종 안전성과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기상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기동뿐만 아니라 공격 임무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의 요구에 따라 기본 무장인 기관총을 제외하는 대신 전면부에 특수 레이더를 탑재하고 추가로 20mm 구경의 건포들을 탑재하는 방식이나 UAE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이나 유도로켓 또는 MBDA의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는 UAE를 비롯한 중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수출국의 니즈에 맞춰 수리온의 확장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레이더를 탑재한 해상작전용 수리온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운용 중인 수리온은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됐는데요. 해병대 상륙 공격작전용 마린온, 의무송용 메디온, 해경용 흰수리 등 이외에도 경찰용, 산림용, 소방용 등 민수용도 있습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해상작전용은 개념 제한까지는 됐지만 안타깝게도 개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2007년 합참의 소유제기에 의해 해상작전 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AWE 로고 와일드캣과 MH-60R 시호크에 밀려나서 해상작전용 수리온의 개발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이는 어뢰소해형 수리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개발이 무산됐던 해상작전용 수리온의 설계에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해상형 수리온을 원하는 이유는 페르시아만 건너편의 이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뿐만 아니라 무역도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심지인 두바이 제벨알리항은 이란 해군의 활동 범위를 지나지 않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언제라도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무역 수입원을 옥죄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해군력을 원하고 있고 해상작전용 수리온 도입은 그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의 협력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도모해왔던 방향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줄곧 한국과의 항공 분야 협력을 원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카이의 다목적 수송기 MCX 개발 사업에 협력을 약속하며 MOU를 맺은 바 있었고 9월에는 KF-21 프로젝트에 공식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접촉해오기도 했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의 공군력 증강을 한국에 맡기고 싶어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해상작전용 수리온 구매 타진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중장기적인 군사협력을 계획하면서 협력관계의 범위를 넓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천무와 천궁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고 한국 무기에 상당히 만족한 아랍에미리트는 LSM이나 K2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수리온 도입을 계기로 해군 분야로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랍에미리트가 마침 필요했던 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공군 분야 협력을 요청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수리온을 통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항공기술력을 지녔는지 직접 운용하며 체감해 보려 한다는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의 이런 비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부터 수리온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매체의 기사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카이 부사장은 수리온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T-1과 T-50을 최초로 구매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카이는 지금까지 T-50 훈련기 16대, KT-1 20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KF-21 분담금 미납 문제가 얽혀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은 아니었기에 카이에서도 수리온의 인도네시아 수출 전망을 상당히 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 헬기 수요가 많고 한국 무기를 도입한 전례도 있어서 수리온 구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뒤통수치 기수법이 이때도 여지없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수리온 도입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일각에서는 수리온 최초 구매라는 조건을 KF-21 사업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리온 도입을 인질 삼아 KF-21 사업에서 더 나은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담은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인면수심 같은 수법이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이외에 수리온을 도입하는 나라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랍에미리트가 수리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첫 구매 고객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등장으로 이 혜택은 인도네시아와는 이제 아무 상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신용할 수 없게 된 한국이 수리온을 판매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수리온의 수출 가능성과 인도네시아의 잔머리 실패를 보면 앞날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리온을 비롯한 한국의 회전익 항공기들이 화려한 비상을 하리라는 것은 조심스럽게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